퇴근길에 엘리베이터 거울을 보면 내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오늘도 잘했는데 누구 하나 고마워 한마디가 없었던 날. 칭찬은커녕 그냥 공기처럼 지나간 날.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속이 텅 비는 느낌 들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허탈할까요? 그리고 더 억울한 건 내가 뭘 바라는지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이상하게도 잘해주면 잘해준 만큼 더 당연해져요. 처음엔 와, 일 진짜 잘하네요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이건 원래 내가 하는 거잖아 같은 표정이 돼요. 말은 안 해도 알아요. 눈빛이 그래요. 메신저 답장 속도가 그래요. 회의에서 내 이름이 사라지는 방식이 그래요. 오늘 내 얘기 좀 해볼게요. 나도 한때는 진짜 열심히 하면 언젠가 알아줄 거라고 믿었어요. 믿음이라기보다 그게 내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못하면 불안하고 잘하면 안심되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늘 잘해야 사랑받는다 쪽에 가까웠어요. 월요일 아침 출근 카드 찍고 자리에 앉자마자 팀장님 메신저가 와요. 오늘 오전까지 자료 가능? 아직 커피도 한 모금 못 마셨는데 손이 먼저 움직이죠. 네, 가능해요. 그렇게 답하고 나서야 내 심장이 늦게 뛰기 시작해요. 그날은 전사 보고 자료였고 숫자 하나만 틀려도 단체 채팅방이 난리 나는 그런 건이었거든요. 회의실에서 팀장님이 말해요. 이번 건은 우리 팀이 중심 잡아야 해. 특히 내가. 그 말 들으면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나는 기분이 좋아지는 대신 목이 먼저 잠겨요. 책임이 목 뒤로 얹히는 느낌. 나만 느끼는 무게가 있어요. 점심시간에도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탕수육 하나 집어들고 입에 넣자마자 휴대폰 화면이 켜져요. 표 3번 컬럼 의미 뭐야? 아, 그거요. 입안에 음식이 있는데도 급하게 타이핑하는 나. 동료가 내 옆에서 웃으면서 말해요. 너는 진짜 일머리 좋다. 어떻게 그렇게 착착해? 그 말 그때는 칭찬처럼 들리죠. 근데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서늘해요. 내가 일머리 좋은 사람으로만 굳어지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날 밤 사무실 조명은 반쯤 꺼져 있고 내 자리 위 전등만 켜져 있어요. 키보드 소리만 들리는 시간. 프린터가 윙하고 돌아가고 복사기 앞에서 종이를 들고 서 있는데 팀장님이 지나가며 한마디 해요. 아직도야? 고생. 그 말이 전부예요. 고생은 했는데 내 마음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느낌. 혹시 이런 적 있어요? 칭찬도 아니고 위로도 아니고 그냥 상황 설명 같은 말 하나 남겨두고 가는 거. 집에 도착해서 현관 앞에서 신발끈 풀다가 갑자기 눈물이 날 뻔했어요. 나도 왜 우는지 모르겠는 그 느낌 있죠. 억울한데 누구를 탓해야 할지도 모르고 내 선택이었나 싶다가도 또 그래도 누군가는 알아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요. 며칠 뒤 팀 회식이 있었어요. 소주잔 돌고 분위기 풀리면 꼭 나오는 말 있잖아요. 우리 팀은 너 때문에 돌아간다. 그 말에 다들 웃고 나는 웃으면서도 속으로 계산해요. 저 말은 칭찬이야? 아니면 책임을 더 얻는 말이야? 팀장님이 내 어깨를 툭 치면서 말해요. 너는 걱정이 없어. 알아서 다 하잖아. 다들 맞장구 쳐요. 맞아, 얘는 알아서 해. 그 순간 이상하게 내 입안이 바짝 말라요. 알아서 하는 사람이 되는 순간 부탁은 끝이 없거든요. 알아서 했으니 다음에도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반전 하나. 회식 끝나고 화장실 거울 앞에서 손을 씻다가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원하는 건 칭찬이 아니라는 걸요. 진짜로 원하는 건 너 덕분에 우리가 편해졌어 같은 인정도 아니었어요. 나는 딱 하나를 원했더라고요. 내가 한 일을 기억해주는 것, 내 노력을 기록해주는 것. 그게 없어지면 나는 오늘이 그냥 증발해버린 것 같아서 허탈했던 거예요. 오늘이 사라지니까 내가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던 거죠. 그날 이후로 나는 스스로를 조금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가?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사나? 근데 왜 나만 이렇게 허탈하지? 이 질문이 계속 맴돌았어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해요? 내가 잘한 건 알겠는데 왜 마음이 안 채워지지? 이런 느낌. 어느 목요일 아침이었어요. 팀 메신저방에 공지가 올라왔어요. 이번 프로젝트 결과 공유. 수고 많았습니다. 딱 그 한 줄. 수고 많았다는 말은 있는데 누가 뭘 했는지는 없어요. 나는 그 화면을 멍하게 보고 있었어요.
그때 옆자리 선배가 조용히 말해요. 너 이번에 진짜 고생했다. 근데 기록 남겼어? 나는 기록요? 하고 되물었죠. 선배가 마우스를 딸깍 소리 나게 클릭하면서 말해요. 너 한 일 누가 적어? 팀장님이 적어? 아니면 너라도 적어? 그 말이 내 머리를 한 대 치는 것 같았어요. 반전 둘. 나는 그동안 인정받기를 기다렸던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아무도 내 일을 보지 않게 만드는 방식으로 내가 스스로를 지웠던 거예요. 내가 대신 해주고, 내가 메꿔주고, 내가 정리해주고, 내가 조용히 끝내버리니까 결과만 남고 과정은 사라져요. 과정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결과를 그냥 시스템처럼 받아들이죠. 원래 이렇게 되는 거지 하고요. 그럼 나는 더 허탈해져요. 왜냐면 나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거든요. 그날 오전 회의에서 팀장님이 늘 하던 말을 또 했어요. 이건 원래 우리가 하던 방식대로 가면 돼. 나는 그때 처음으로 아주 작은 질문을 던졌어요. 팀장님, 이번엔 누가 어떤 역할 맡았는지 회의록에 남겨도 될까요?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누군가는 물 마시는 척했고 누군가는 노트북 화면만 봤어요. 팀장님이 나를 보더니 왜? 하고 물었죠. 나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나중에 회고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다음에 더 빨리 하려면요. 사실은 내 마음이 살려달라고 신호 보내는 순간이었어요. 여기서 또 질문 하나.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목소리가 떨리지 않을 자신 있어요? 나는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질문 하나 던지고 나니 숨이 조금 쉬어졌어요.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지우지 않기 위해서였거든요. 사람 마음이 참 웃겨요. 인정이라는 게 누가 크게 칭찬해줘야만 채워지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 노력을 내 입으로 존재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이더라고요. 뇌과학 쪽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뇌인지 연구팀에서는 반복되는 행동 패턴이 자존감 감각을 만들고 그 자존감은 결국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에서 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남이 해주는 인정만 기다리면 내 통제감이 점점 사라져요. 허탈함은 거기서 더 커지고요. 그렇다고 갑자기 나 인정해주세요 이렇게 외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나도 못해요. 대신 아주 현실적인 방식이 있어요. 내가 한 일을 내가 먼저 가시화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메모 한 줄, 공유 한 번. 그 작은 행동이 내가 여기에 있다는 신호가 돼요. 그날 오후 팀장님이 또 메신저를 보냈어요. 자료 고마워. 보통은 그 말 하나로 끝났을 텐데 나는 이번엔 이렇게 답했어요. 네, 오늘 아침 요청하신 표 정리랑 리스크 포인트 2가지도 같이 반영했어요. 다음번엔 요청 주시면 템플릿으로 더 빨리 드릴게요. 길게 썼죠. 과하게 친절하게 썼죠. 근데 그건 사실 나 이런 걸 했어 라고 내 흔적을 남기는 문장이었어요. 내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상대에게도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 같은 질문이 생겨요. 그럼 상대가 더 시키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다음 이야기가 더 중요해요. 잘해주면 더 당연해지는 구조에서 내가 어떻게 허탈함을 덜어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아주 크게 착각하고 있던 한 가지가 있어요. 이쯤에서 만약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줘요. 퇴근 후에 머리 복잡할 때 여기 와서 같이 정리할 수 있게요. 좋아요도 살짝 눌러주면 다음 이야기 더 잘 이어갈 힘이 생겨요. 그날 밤 나는 퇴근길 지하철에서 휴대폰 메모장을 켰어요. 화면에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한 일, 내가 만든 변화. 원래는 이런 거 적는 사람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꼭 적고 싶었어요. 회의록에 역할 남기자고 말함. 메신저에 작업 범위 명확히 씀. 그걸 적고 있는데 옆에 앉은 사람이 내 화면을 힐끗 보는 것 같아서 급히 껐어요. 괜히 부끄러웠어요. 내 노력 기록하는 게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그때는 몰랐어요. 집에 와서 샤워기 물을 틀고 거울에 김이 서린 상태에서 내가 나한테 말했어요. 너 오늘 잘했어. 근데 그 말을 하고도 마음이 바로 따뜻해지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씁쓸했어요. 왜 내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올라와서요. 누군가 해줘야 하는 말 같았거든요. 여기서 또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칭찬하는 게 어색해요? 아니면 너무 쉬워요? 나는 어색한 쪽이었어요.
왜냐면 나는 늘 바깥에서 답을 찾았거든요. 회사에서, 상사에게서, 동료에게서, 성과표에서.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텅 비는 거였어요. 허탈함은 사실 내 감정의 고장이 아니라 내 보상 시스템이 바깥에만 달려있다는 신호였던 거죠. 그리고 그때 진짜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 팀장님이 나를 따로 불렀어요. 요즘 왜 이렇게 남기는 거야?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 내가 찍혔나? 머릿속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1초 만에 펼쳐졌어요. 인사평가, 불편한 사람, 까다로운 직원, 이런 단어들이 자동으로 떠올랐죠?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불편하셨어요? 팀장님이 잠깐 멈추더니 의외로 이렇게 말했어요. 불편한 게 아니라 좋더라. 내가 한 일 파악이 되니까. 내가 그동안 너무 결과만 봤나 봐. 그 말에 내가 순간 멍해졌어요. 내 예상과 정반대였거든요. 나는 혼자만 싸우는 줄 알았는데 사실 상대도 구조 속에서 그냥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채로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조용히 사라졌던 거예요. 그 순간 나는 또 하나 깨달았어요. 상대가 당연하게 여긴 게 아니라 당연하게 보이게 된 순간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늘 괜찮아요 라고 말할 때, 내가 늘 제가 할게요 로 끝날 때, 내가 늘 금방 돼요 로 덮을 때, 그 문장들이 쌓여서 내가 무너지기 직전까지 가도 아무도 모르고 지나가게 만든 거예요. 이제 여기서 궁금해지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잘해주되 당연하게 보이지 않게 만드는 방식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방식이 단순히 회사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도 어떤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내가 실제로 써먹었던 말 한마디들, 그리고 관계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한 순간들을 이어서 얘기해 볼게요. 그날 이후로 나는 이를 대하는 태도를 아주 조금 바꿨어요. 크게 바꾼 것도 아니고 성격을 뒤집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전에는 삼켜버렸던 말들을 아주 얇게라도 밖으로 꺼내보기로 했어요. 그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은 몰랐어요. 아침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로 돌아갈 때 예전 같으면 노트북 닫고 바로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날은 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이번 일정은 제가 리스크 포인트 정리해 둘게요. 대신 일정 변경되면 바로 공유 부탁드릴게요. 말투는 최대한 담담하게 부탁처럼요. 심장은 또 빨리 뛰었어요. 이 말 괜히 했나? 이런 생각이 스치는데 팀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래, 그게 좋겠다. 끝이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이상하죠? 나는 무슨 큰 마찰이 생길 줄 알았는데 현실은 너무 조용했어요. 그 조용함이 오히려 나를 더 흔들었어요. 그럼 그동안 나는 왜 이렇게까지 혼자 긴장하고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점심시간 동료랑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너 요즘 말하는 게 좀 달라졌다. 순간 움찔했죠. 또 찍혔나 싶어서요. 근데 이어진 말이 이랬어요. 뭔가 내가 한 게 보이게 말하더라.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비난도 아니고 칭찬도 아닌데 내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신호 같았어요. 여기서 반전 하나 더. 나는 그동안 겸손이라고 믿었던 게 사실은 자기 삭제에 가까웠다는 걸 인정하게 됐어요.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원래 해야 하는 거죠. 이 말들이 나를 착한 사람으로는 만들어줬지만 살아있는 사람으로는 잘 보이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퇴근 직전 팀장님이 급하게 메신저를 보냈어요. 이거 오늘 안에 가능? 예전 같으면 이유도 묻지 않고 내부터 쳤겠죠. 근데 그날은 손을 키보드 위에 올려두고 3초를 멈췄어요. 그리고 이렇게 썼어요. 지금 진행 중인 A건 마무리하면 8시쯤 가능해요. 괜찮으시면 진행할게요. 보내고 나서 숨을 참았어요. 답장이 오기 전까지 심장이 귀까지 뛰는 느낌이었어요. 답장은 의외로 짧았어요. 아, 그럼 내일 오전으로 옮기자. 끝. 그날 나는 처음으로 제 시간에 퇴근했어요.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데 묘하게 어색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였어? 머릿속에서 계속 그 말이 맴돌았어요. 반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집에 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괜히 죄책감이 올라왔거든요. 내가 이기적인가?
다들 바쁜데 나만 빠져나온 건가?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떠올랐어요. 근데 샤워하면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내가 빠져나온 게 아니라 그냥 내 시간을 설명했을 뿐이더라고요. 그동안은 설명조차 안 하고 그냥 내어줬던 거고요. 뇌과학 얘기를 짧게 하나만 더 할게요. 어떤 연구에서는 사람이 번아웃에 빠질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신호가 선택권을 잃었다고 느끼는 순간이라고 해요. 항상 해야 하고, 항상 가능하고, 항상 괜찮아야 할 때 뇌는 그걸 위협으로 인식한대요. 그래서 허탈함이 쌓이고 어느 날 갑자기 확 무너지는 거죠. 나는 그 선택권을 아주 작은 문장으로 되찾고 있었던 거예요. 회사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며 손을 씻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요즘 얼굴이 조금 덜 지쳐 보이네. 큰 변화는 없는데 눈빛이 조금 달라진 느낌. 여전히 일은 많고 여전히 완벽하진 않지만 적어도 내가 나를 밀어내고 있지는 않다는 느낌이었어요. 또 하나의 반전은 인간관계였어요. 내가 말을 조금 바꾸니까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도 미묘하게 바뀌더라고요. 전처럼 모든 걸 떠넘기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멀어지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이건 내가 할 수 있을까? 처럼 묻는 말이 늘었어요. 선택지를 주는 말이요. 그게 이렇게 큰 차이일 줄은 몰랐어요.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러 컵라면을 하나 집었어요. 계산대 앞에서 카드 찍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오늘 회사에서 사라지지 않았네. 별거 아닌 하루였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이 텅 비지 않았어요. 허탈함 대신 피곤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 피곤함은 이상하게도 견딜만 했어요. 나를 갈아 넣은 피곤함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피곤함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회사에서 잘해줘도 당연하게 여겨질 때 그 허탈함은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욕심 많아서도 아니고요. 그건 내 노력이 아무 흔적 없이 흘러가 버릴 때 생기는 아주 정상적인 감정이에요. 문제는 그 감정을 참느냐 아니면 신호로 쓰느냐의 차이였어요. 나는 아직도 가끔 예전 습관이 튀어나와요. 제가 할게요를 먼저 치고 보내기 직전에 지우는 날도 많아요. 그래도 이제는 알아요. 그 허탈함이 다시 올라오면 내가 또 나를 너무 당연하게 만들고 있구나 하고요. 그때는 아주 작은 조정만 해요. 말 한마디, 기준 하나. 이쯤에서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만 눌러줘요. 이건 부탁이라기보다 퇴근 후에 다시 만날 약속 같은 거예요. 다음에도 이렇게 솔직한 얘기 같이 해보자고요. 마지막으로 이 장면을 떠올려봐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불 켜기 전 잠깐의 어둠. 그 짧은 순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나. 그때 그래도 오늘의 나는 나를 버리진 않았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날도 있어요. 회사는 늘 완벽한 답을 주지 않지만 나는 내 편으로 남을 수 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열심히는 사는데 커리어가 막힌 것 같을 때, 더 가야 할 것 같은데 방향이 안 보일 때, 그때 어떤 생각부터 붙잡아야 하는지 그 얘기를 또 솔직하게 이어서 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